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유동규 씨가 남욱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통화 녹취록을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유동규 씨가 그 UJTV에 나가서 많이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UJTV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재명한테 유리할 수 있는 기사를 쏟아냈던 것이 뉴스타파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지금 같은 시기에 유동규 씨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 누가 보든지 간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녹취록을 다 들어봤는데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영상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예상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 봐봐라, 이재명이가 잘못이 없고 저 인간들이 다 해먹었던 거네,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저 사람들 반응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뉴스타파를 응원하고 뭔가 유동규 등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내용이. 정작 지들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이재명 대표님 응원합니다,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러고나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인본주의자가 저 중생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냐고요. 당연히 제가 도움을 줘야죠.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가 이번에 공개한 녹취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간단해요. 저 인간들이 믿는 것처럼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이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유동규랑 남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화통화가 2014년도 4월 1일에 이루어졌던 전화통화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강원구 의원한테 가갖고 이야기 좀 했다면서. 예. 그걸 보낸 거야? 아니요, 저한테 상의하셨고, 지주들이 얘기하셔서. 제일 처음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강한구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한구,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요 사람이 바로 강한구인데, 강한구가 그때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던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강한구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애당초 이 모든 돈들, 이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욱을 거쳐가지고 김용이 됐거나 정진상이 됐거나 강한구가 됐거나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모든 돈이 뭐를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비용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녹취록에서 남욱이 의장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는데요. 그 의장님이 계속 5월 달에 하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장이라는 게 성남시 의장이었던 최윤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0억 가까이를 받았다고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 최윤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최윤길에 대해 가지고 남욱이 뭐라고 얘기하냐?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5월 달에 뭔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월 달에 하자고. 그래갖고 안 그래도 나도 글씨 하나 받았어. 그리고 둘이 이제 했는데 5월 달에 하자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예, 5월 8일 날 하자고, 처리하자고 계속 남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동규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한테도 얘기했다. 5월 달에 5월 8일이었나요? 그때쯤 하자고 최윤길이가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최윤길이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5월 8일에 하자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선 일단 두 사람이 통화를 했던 게 2013년도 4월 1일이니까 2013년도 5월 달에 뭔가를 하자고 최윤길이가 얘기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재명 학을 얼마나 복습을 잘하셨는지 퀴즈 한 가지 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 관문이 한 가지 있었죠. 그 관문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성남도계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성남도계공을 만들어야 그래야지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대장동 사업이 되기 위해서 유동규가 그렇게나 열심히 만들고자 했던 성남도계공, 그 도계공이 만들어졌던 조례안이 통과가 됐던 날짜가 연도가 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2013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남 도계공의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최윤길인데,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선 새누리당 측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윤길이가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새누리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최윤길한테 접근을 했던 겁니다. 민주당이 몰표를 줘가지고 당신을 성남시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새누리당에서 나와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남 도계공과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라. 이게 이제 김만배가 요청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최윤길이가 하자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유동규 씨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좀 찜찜한 게 예. 이번에 이제 누구야 권나경 의원을 완전히 좀 한번 더 액팅을 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거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권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권나경이 바로 성남시 의원이자 나중에 경기도 의원까지 됐던 바로 이 사람인데, 그런데 권나경이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최윤길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출신이었거든요. 묘하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새누리당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민주당으로 옮겨갔다라는 거, 그리고 두 사람 전부 다 성남 도계공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요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권나경에 대해서 유동규가 뭔가 액팅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 저쪽이 유리하지. 왜냐면 권나경 의원이 일단 경고받았는데 여기서 대장동 갖고 한 번 더 액팅이 딱 나오면 확실해지잖아. 야, 뭔가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권나경으로 하여금 뭔가 액팅을 하게끔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액팅은 뭐랑 관련된 겁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거래요. 그리고 권나경이가 대장동에 대해서 경고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액팅까지 하면은 확실히 우리한테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권나경이 받았다라고 하는 경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강한구 제명이 됐고 권나경 경고 조치를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새누리당은 성남 도계공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강한구랑 권나경이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강한구는 제명이 되고, 그리고 권나경은 경고를 받았던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규가 권나경을 통해서 액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출신이었던 권나경이가, 야, 내가 새누리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대장동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다. 성남 도계공 통과가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여론을 형성시키려고 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희생자 이미지까지 딱 씌워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기가 좋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거 통과시키는 건 이제 일 아니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례안 이미 통과가 됐고 막으려고 해봤자 내가 뭐 성남시 의장이고 우리 쪽으로 강한구가 됐거나 권나경이 됐거나 이렇게 뭐 넘어온 상태인데 뭐 걱정할 게 있냐?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반드시 성남 도계공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도 지금까지 다 공개가 됐던 얘기에 불과해요. 남욱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만배랑 유동규 측에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조성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한구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딸들은 저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정치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시점에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될 거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건데요. 뭐 개딸들이 아니고서야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정치에 아무리 관심 없어도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민주당이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그것도 뻔할 뻔짜죠. 야,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처럼 민주당의 선동 방식도 변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양자 정상회담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반일 선동하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반일만 가지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지고
문재인을 가지고도 선동을 하고요. 심지어 노무현까지 끌고 와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 민주당의 선동 방식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어떤 식으로 반일 선동을 하고 문재인, 노무현까지 선동 도구로 써먹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선동을 해봤자 민주당의 수준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엠팍에 올라온 사진인데, 엠팍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커뮤니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보수 집회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사진이 한 가지가 첨부가 됐는데, 놀랍게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장기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자마자 저조차도 이거는 좀 오바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해도 그렇지 일장기를 들고 집회를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엠팍에서도 댓글들을 보니까 이건 진짜 선을 넘었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알고 봤더니만 그 사진이 뭐였던 거예요?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나왔던 얘기는 저 사진이 이번에 찍힌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찍힌 사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이 찍혔던 게 2019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였고, 근데 이거 지금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애당초 사진의 보수 국민들이 일장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있어요?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살짝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일장기를 합성해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제가 진짜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냥 일장기 사진만 봐서는 일반인들이 봐서 이게 조작이 된 것인지 뭔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나 교묘하고 이렇게나 지금 치밀하게 저 인간들이 반일 선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이렇게까지 진짜 선동을 한다고?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만큼이나 민주당 쪽 인간들이, 개딸들이 무섭구나,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될 거라는 거,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사진을 조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극기, 일장기 이것만 지금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까지 끌고 와가지고 선동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인규 변호사로 인해서 노무현의 측근이라고 했던, 노무현의 변호까지 맡았던 문재인의 실체가 폭로가 됐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친노로 환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붕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죠? 애당초 노무현을 비판하고 반박함으로써 정계에 진출하려고 했던 인간, 그게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노무현까지 저렇게 이재명 방탄용으로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들 못 써먹겠습니까? 문재인이라고 못 써먹겠습니까? 당연히 써먹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생쇼를 다 했습니까? 이재명과 문재인 세트로 같이 지키겠다 뭐다 생쇼를 다 하더니만 지금 문재인이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무슨 칠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명수배 비스무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사진이 다른 게 아니라 요겁니다. 박지원이가 문재인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기억나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지원이가 대놓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재명이가 이렇게나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DJ도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대놓고 문재인을 소환했던 인간이 박지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박지원을 만났다? 요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습니까? 심지어 문재인이가 박지원을 만나가지고 이재명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문재인이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박지원이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대신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딱 저 얘기를 듣자마자 요것도 요거 여우 같은 박지원이가 거짓말을 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5년 동안 문재인의 특징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 특징이 뭐예요? 자기와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 터져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자기가 직접 입을 열지 않는 것, 그게 문재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인간이 지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대놓고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10년 수준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안
안 바뀔 내용이거든요. 뭐 어쨌거나 박지원이가 대신 전했던 문재인의 메시지가 꽤나 화제가 됐습니다. 비명계가 진짜만 난리가 났는데 이상민 의원이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얘기한 거고 전달한 인간 박지원도 잘못 전달한 거다. 우리가 무슨 문재인의 꼬봉이냐. 문재인이가 지시하면은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냐.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 이후로도 진짜로 문재인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나. 이거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한 장의 사진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용진이가 또 문재인을 만나고 왔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한 것인데 박지원과는 다르게 박용진이가 공개한 문재인의 메시지는 뭔가 좀 의미가 다르게 읽히죠. 우선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기 위한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번에 저 얘기부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좀 반대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윤석열 검찰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다르게 문재인은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뭐 검찰 정부 이 얘기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민주당의 조금 달라진 변화, 그리고 어떤 결단을 통해 변화하고 일신된 우리 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과 박지원 두 사람이 전하고 있는 문재인의 메시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일신된 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요거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박지원의 얘기는 어떤 얘기가 빠져 있습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 요 얘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